불 켜지면 말해요? 얘네들이 아까 그러면서 열심히 줄여놨었구나. 응? 열심히 줄여놨었어. 줄였어? 한 응? 5천 정도 줄여놨더라. 5천을 줄였어? 아까 그 숫자였는데 훅 줄여놨네 그 사이. 있어. 빨간 문자. 음. 오늘 문화일보예요. 2026년도 2월 11일자 기사인데요. 안철수 다주택 4만여 채 풀려도 대출 안 되는데 어떻게 사나. 안철수가 간혹가다 똑똑한 소리를 간혹씩 해요. 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그 세금을 올린 데다가 또 이제 뭐 그깟 세금 올리면 안 팔면 되지 이랬어요, 그전에는. 근데 이제 보유세를 올렸을 때는 가지고 있을수록 많은 손을 보니까 내놓게 되죠. 근데 이제 살 사람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 은행 대출을 전부 규제를 해서 묶어서 6억 이상은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제대로 잘 지적했네요. 안철수 국민힘 의원이 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 문제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서울 수도권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압박하고 있지만 서울 다주택자 매물이 풀린들 대출이 안 된데 어떻게 사냐고 지적했습니다. 이걸 봤을 때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여러 채의 수많은 현금 부자들은 이미 수백 채, 수십 채, 수백 채를 갖다 다 갖고 임대업을 하거나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내놨을 때 살 수 있는 사람은 집이 없는 서민들이란 거예요. 정부가 1가구 1주택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 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뭐 보유세라든지 뭐 양도세 이런 것들이 올라서 전혀 별로 이득이 없게 되니까 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집 없는 사람이 사게 될 텐데 정부가 이 집 없는 사람이 돈을 만들 수 있는 구멍을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그 의원이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지금 꼭 집었네요. 안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스스로 대출을 막아버린 걸 잊어버렸나 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조이면서 이 양도세만 양도세하고 보유세로 다주택자를 만들었으면 살 수 있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걸 좀 풀어놔야 된다. 뭐 다주택자가 무슨 집을 내놓고 보유세가 나오는 마당에 무슨 대출 받아가지고 뭐 집을 더 사겠어요? 일단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집 없는 사람이 주로 사겠죠. 그러면 이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을 조금 더 이런 데서 좀 풀어줘야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집들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정말 드네요. 안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스스로 대출을 막아버린 걸 잊어버렸나 보다 라고 밝혔다. 이어 가령 대통령이 어제 콕 집어 지적한 서울 다주택자 아파트 4만여 채가 매물로 풀려도 일반 서민과 청년, 중산층 가정은 내 집 마련이 어렵다면서 지난해 10월 15일 규제로 서울 주택담보대출이 15억 이하는 6억, 15에서 25억은 4억, 25억 초과는 2억으로 묶어버렸기 때문이다. 뭐 15억에서 6억이면 나머지 11억을 가져야 되고 15억에서 25억일 경우에는 4억을 대출해 준다면은 20억은 가져야 되겠고 25억 초과는 2억이면은 23억 가져야 된다니까 이건 보통 일반 서민들은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 안고 옛날에는 전세 안고 대출 안고 그냥 샀는데 전세도 뭐 자기가 가서 살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손발을 묶어버렸어요. 여기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은 대출에만 한정돼 있는데 이 집을 사는 사람이 대출 안고 전세 안고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막았는데
그것을 투기라기보다도 집이 한 채도 없는 사람이 살 때 전세 안고 대출 안고 사서 점점 갚아서 자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집 사는 사람이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사는데 전세 세입자를 안고 사서 자기가 돈을 다 갚고 다음에 세입자 내 보내고 자기가 그 집을 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집 사는 사람이 무조건 집 한 채를 사는데 무조건 자기가 아직 들어갈 상황은 아니지만 집값이 뛰니까 집을 잡아놨다고 쳤다면, 그 거주 목적이 아니라 집을 구매할 때 뭐 대출 안고 몸 안고 전세 안고 이거 일단은 집을 사는 목적일 때, 이런 새로 집을 구입한 자한테다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된다, 이것은 별로 집을 살려고 대출 받고 이런 사람은 대출이나 마찬가지로 전세를 안고 사는 것이 집 사는데 많이 용이하겠죠. 이것을 다주택자라든지 보유세는 이해가 가는데, 집을 새로 사는 사람한테 이 2년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자체는 집 사는 사람한테, 새로 자기 집을 마련한 사람한테 상당히 이게 발목을 잡는 일이다. 물론 안철수 의원이 지금 말하고 있는 집을 사려는 사람한테 은행 대출 막는 것도, 그것도 그런데, 지금 다주택자하고 이 다주택자의 이 세금, 양도세하고 보유세를 늘린 것하고 새로 구입한 사람한테 2년 거주해야 되고 6억 이하 이상은 안 된다, 이것은 상당히 상반된 것이란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한테는 양도세하고 보유세를 물리고, 이 사람들의 집이 뭐 4만 채가 내려온다면 이걸 잘 살 수 있도록 대출과 전세 안고라도 일단 사놓고 자기가 돈을 모아서 다음에 그 집을 들어갈 수 있도록, 1가구 1주택일 경우에 1가구 1주택이 처음으로 자기 집을 살 때 자기가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로 돈이 부족하면 자기는 저렴한 집에 살면서 그 집을 일단 잡아놓고 자기가 빚을 갚아가면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세 안고 살 수 있고 대출 안고 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허락해야 된다고 봐요. 다주택자의 양도세하고 보유세를 했을 때는 물량이 나오는데, 이 돈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세를 안고 산다든지 이 은행 대출 안고 사야 되는데, 이거 두 가지를 다 막아버리니까 집이 나오면 뭐 그림의 떡이죠. 살 수 있는 사람한테 전부 임대를 안고 대출을 안고 맞춰서 겨우 집을 잡아놓고 자기가 이제 살고 있는 집에다가 돈을 더 모아서 그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되게 단계적인 그런 것을 전부 막아버리니까, 이것은 다주택자한테 양도세하고 보유세를 물리는 것과 대비해서 이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살려고 할 때는, 지금은 뭐 1가구 1주택이 뭐 2채 3채 살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다주택자 뭐 양도세하고 보유세를 늘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세 2년 2년 무조건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집 없는 사람이 집을 구입하는데 대출만큼이나 상당히 이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전세 안고 살 수, 물론 그것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20억짜리를 18억 전세 안고 그냥 사서 투기식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었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많이 나와도 서민들이 전세, 자기가 무조건 20억짜리 집이 나왔는데 그 전에 같으면 집을 구입하려면은 뭐 한 10억 은행 전세 대출 안고 은행 대출 안고 또 전세 안고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너무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조건 2년 거주한다는 거, 이것이 집 없는 사람이 집을 구입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투기 세력이 아니고 집 없는 사람이 새로 집을 살 때 2년을 무조건 사야 된다 하면, 이렇게 다주택자 집이 나와도 그림이 떡이라는 거예요. 안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스스로 대출을 막아버린 것을 잊어버렸나 보다.
나는 대출 막은 거 하고 또 그 사람이 집을 새로 대출 안고 전세를 안고 사는 것이 그 집을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을 사기에 훨씬 더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만 보지 두 가지 세 가지 양면 뭐 입체적으로 보지를 못하고 뭐 20억짜리 18억 전세일 때 뭐 2억 가지고 산다 이런 투기 투기 같은 그런 한쪽 면만 보면 안 된다. 다각적으로 봐야 된다. 다주택자한테 양도세하고 보유세를 물리는 것과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압박해서 내놓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세력은 집 없는 사람이 사는데 무조건 가서 2년을 살아 하면은 그 돈을 어디서 다 구하느냐. 또 대출도 막고 2년 거주해야 된다는 것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대통령이 어제 콕 집어 지적한 서울 다주택자 아파트 4만여 채가 매물이 풀려도 일반 서민과 청년 중산층 가정은 내 집 마련이 어렵다면서 지난해 10월 15일 규제로 서울 담보대출이 15억 이하는 6억 원, 15억에서 25억 원은 4억 원, 20억 초과는 2억으로 묶여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되면은 전세를 안고라도 사야 되는데 무조건 집을 살려면은 가서 2년 거주해야 된다는 이것이 집 없는 사람이 집을 구입하는데 굉장히 발목을 잡았다. 나는 그렇게 봐요. 이런 뭐 4만 가구가 다주택가 내놔도 이걸 살 사람이 전세를 안고 사두고 자기는 뭐 지하에서 어디서 저렴하게 살면서 집을 일단 잡아놓으면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잡고 그 다음에 자기가 돈을 벌어서 갚아 나가면서 거기 자기 집이 되는 거지. 맨 처음부터 전부 하나를 다 내고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5억 원임을 감안하면 KB 서울의 다주택자 매물이 공급돼도 대출로 집값을 채우기 어려운 서민 실수요자의 희망 고문만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나는 이제 대출을 풀지 않으면은 전세 안고 살 수 있도록 2년 거주만 풀어도 괜찮다고 그래요. 만약에 은행 대출이 묶이면은 20억짜리 집이면 아마도 10억은 임대가 될 거예요. 뭐 새 집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 뭐 자기는 5억 정도 하면 살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한테 은행 대출 6억으로 묶었다면은 2년 거주만 풀어줘도 전세를 안고 살 수 있죠. 이 매물 나오는 건. 이제 안 의원은 지금 뭐 이 은행 대출을 막아서 이 다주택자가 내놔도 못 산다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는 은행 대출이란 거 이자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집을 사는 사람한테 굉장히 그건데 오히려 2년 무조건 집을 살 때는 2년 거주해야 된다는 거 이것 자체를 풀어주면은 은행 대출 받아서 그 이자가 나가는 것보다 세입자를 안고 사는 것이 훨씬 집 없는 사람이 집을 구입하는데 이득이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5억 원임을 감안하면 서울의 다주택자 매물이 공급돼도 대출로 집값 채우기 어려운 서민 실수자는 희망 고문만 받게 된다고 지겠다. 그래서 대출 늘리는 것도 좋지만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갚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랬을 때는 차라리 집을 살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다주택자가 내놔서 살 수 있도록 전세를 안고 살 수 있도록 잡을 수 있도록 요즘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니까 일단은 올라가는 걸 잡아서 더 이상 거기서 올라타고 자기가 이제 갚아 나가는 이런 희망을 좀 줘야지. 돈 없는 사람한테 무조건 그걸 사가지고 대출도 막아나 2년 거주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집 없는 사람들한테는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세 안고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전에는. 안 오는 밤에 현금 자산가들은 재산 증식의 대형 호재이자 그들의 자녀들에게 서울 아파트 한 채씩 더 사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제 1가구 1주택 그러면 이제 자녀들한테 사주는 그런 게 되겠죠. 뭐 한 채씩은 뭐 부모가 자식 집 사주는데 나쁠 건 다 1가구 1주택 하나씩은 있는데 나쁠 거 없죠. 이어 매물 확대를 강조하고 싶으면 반드시 대출 규제 완화도 함께 다뤄야 한다. 나는
대출 규제도 완화하겠지만 더 확실한 것은 대출을 받으면 뭐 합니까? 그 이자가 나가는데 집 사면서 이자가 6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요? 예? 그러면은 차라리 더 확실한 것은 전세 안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집에 없는 사람이 전세 안고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서 그걸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매물 확대를 강조하고 싶으면 반드시 대출 규제 완화도 함께 다뤄야 한다면서 서울에 4만이 아니라 40만 채를 공급한들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그건 국민을 우롱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뭐 안철수 의원의 말도 맞는데 내가 보기에는 대출을 늘리는 것보다 2년 거주를 가지고 풀어주는 것이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올라가는 집을 장만하고 자기는 지금 살고 있는 데서 살면서 전세를 안고 있는 거 다 끌어다가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것이 대출 받은 것보다 더 훨씬 안정적이죠. 임대를 안고 사는 게. 뭐 임대가 예를 들어서 20억이라면 10억의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은 10억 대출 받아서 그 이자 나가는 것보다는 2년 거주라는 것을 풀어주면은 이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을 전세 갖고 사놓고 자기가 벌어서 다음에 그것을 자기가 일단 사서 묶어놓으면은 뛰는 부동산에 일단 자기가 올라탔기 때문에 집 없는 사람은 안정적이면서 더 저축하고 긴축해서 그 전세를 이렇게 갚아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그리고 예전에 다 그렇게 했어요. 전세 안고 사놨다가 내가 아는 사람은 그 집을 아주 공무원이었는데 아주 그 두 사람이 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샀는데 맨 처음에 사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나무 집 지하에 살면서 그 집을 세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모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저기 그 지하에 살다가 또 돈 모아서 1층을 이렇게 들어가고 이랬던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집을 장만하도록 해줘야지. 무조건 2년 거주가 그 집 없는 사람한테는 치명적이에요. 이건. 오늘 문화일보 안철수 다주택 4만여 채 풀려도 대출 안 되는데 어떻게 사나. 일단 대출을 풀린다 해서 뭐 10억을 대출 받아서 그 이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20억짜리 집을 10억 전세자를 안고 자기가 있는 대로 다 끌어다가 그걸 뭐 땅 팔고 논 팔고 뭐 임대해서 10억으로 이렇게 사면 전세 세입자를 안고 사는 것이 훨씬 가능하죠. 그게 그 대출 10억 받는 것보다 세입자 10억짜리 세입자를 안고 집을 자기 있는 돈 다 끌어다가 어떻게 사는 게 그래서 2년 거주 이것이 어떤 면으로서는 뭐 부동산 투기하는 데는 뭐 어쩔 줄 몰라도 지금 다주택자 집을 내놔도 그 자기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도 안 돼. 가면 또 이 2년 거주해야 돼. 그러니까 아예 그 희망을 갖다가 다 싹쓸이 갖다 잘라버렸다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 전세 안고 사죠. 그것을 정부가 지금 잘랐다. 이런 다주택가 내놓을 때 2년 거주를 좀 풀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화일보 2026년 2월 11일자 기사. 안철수 다주택 4만여 채 풀려도 대출 안 된데 어떻게 사나라는 기사에 대해서 대출을 풀어줘서 대출 안고 산 집이 그거에 감당하겠어요? 금리가 오르거나 뭐 이랬을 때라든지 그거 대출을 안 안고 그 대출 금리를 그거 얼마큼 감당하겠어요? 차라리 전세 안고 살 수 있도록 하면은 집 없는 사람들이 집 구입하기가 훨씬 낫죠. 대출보다는 전세가 금이 더 세요. 전세를 안고 사는 게. 썬가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였습니다.